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7월 2일 토요일 아침인데요.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국민의힘의 내홍 사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준석 대표 그리고 권선동 원내대표 이런 분들의 탑 G부, 탑 투맨들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 또 이 당 내홍과 관련해서 또 요즘 지지율이 아주 급격히 빠지고 있어서요. 걱정이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또 이 국민의힘 게시판이요. 요즘 뜨겁게 다시 불이 살아 올라오고 있는데 이번 이 게시판의 내용을 보면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이 비판이 굉장히 크게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대선 때만 하더라도 이준석을 감싸고 도는 의견도 상당히 많았고 그랬는데 지금은요 이준석 이 대표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요 이준석 대표가 오늘은 조선일보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제 이제 공항에 영접을 나갔잖아요. 영접 나갔을 때 0.5초 정도 죄송합니다. 0.5초 한 3초 정도 보도에 따라서 달라요. 3초 내지 한 5초 정도 잠깐 한마디 서로 주고받은데요. 그리고 이 박성민 비서실장이 사퇴를 한다고 할 때 이 만감이 교체됐던 내용들, 그리고 이제 본인에 대한 윤리의 징계를 앞두고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윤리위원들을 굉장히 압박하고 있다는 내용들, 이런 내용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요, 어제 공항에서는 뭐라고 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했냐면 이번에 성과가 너무 좋았던 것 같다 얘기를 하니까 웃으면서 아이고 대표님 오셨습니까? 라고 답을 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출국 때 본인이 공항에 안 나갔더니 너무나 많은 이 해석이 많고 오해들이 많아서 이미 이 귀국할 때는 영접을 나가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내렸는데 보안상 밝히지 않았을 뿐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준석 대표 좀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는데 여기에는 윤심이 있다 이런 논란과 관련해서는요 대통령의 일상적인 대화를 갖다가 너무나 과도하게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일을 하다 보면은 조그만 오해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럴 때마다 자꾸 오해가 누적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불쾌하다. 이러한 입장을 내보였어요. 그리고 과대 해석을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꾸 그런 쪽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상황을 만들어 나가는 쉐이핑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유감이다라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해서요, 이 일부 인사들이 대통령 발언을 하면 그거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 과대 해석을 하고 또 이 이준석을 비판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그런 여론을 만들다 보니까, 즉 비판적인 분위기를 만들다 보니까 지금 본인이 굉장히 억울하게 공격을 받고 있다, 이런 거를 항변하는 발언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박성민 비서실장이 어제 이제 전격적으로 사표가 이제 정리가 됐잖아요. 이 박성민 비서실장이 본인한테 포항에 와서 그만둔다고 했을 때 굉장히 책임이 강한 사람인데 0.5초간 이 만감이 굉장히 교차하더라. 그러면서 만감이 교차할 때 느낀 게, 야, 이거 얼마나 친윤계로 압박을 많이 받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해를 했고 이 사의를 받아들였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 윤핵관이다 이런 윤핵관들이 말하자면 본인에게 익명으로다가 이 공격을 많이 해왔는데 이거 여전히 익명으로 공개하는 거, 이건 나는 이거 참을 수가 없다. 역시 분노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진석, 김정재, 배현진 이런 사람들은 다 실명으로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논쟁이 된다. 그런데 익명으로 나를 공격해버리면 이건 누구하고 싸우겠느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는데요. 새로운 것 중에 하나는 그동안에는 윤핵관이라는 단어가 문제가 돼가지고 자기가 윤핵관 이렇게 하면서 자기도 비판하고 또 언론에서도 윤핵관이라 썼는데 요즘은 말이지 언론에다 대고 윤핵관을 하지 마. 그럼 뭐라고 그러냐? 여권 관계자라고 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본인이 이준석 대표가 직접 자기 이 실명을 걸고 싸우는 이유도 바로 익명으로 입장을 내는 것은 내가 경멸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밝혔어요. 그리고요, 윤리회의가 7일날 이제 열리는데 이제 불과 5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윤리위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윤리위에 정치적인 영향력을 주려고 하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요, 예를 들어서 정치인이 윤리위원한테 계속 전화를 해가지고 영향을 주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 영향 주려고 노력한다 라는 얘기를 여러 언론인들한테 들었다라고 밝히고, 그런 부분이 힘들다고 호소하는 윤리위원들이 거꾸로 호소하는 부분까지도 있다. 그러면서요, 윤리위가 전무적 판단을 하게 되는 상황 자체가 부담이다. 윤리위가 수사기관과 상반되는 판단을 내놓는 것이 정치적으로 가장 위험하다. 이 대목은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아니, 당연히 윤리위가 이 기계입니까? 아니잖아요. 윤리위 위원들 있잖아요. 그 윤리위 머리가 나는 정부적 판단 안 할 거야, 딱 갈라서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팩트가 있으면 팩트에 따른 정무적 판단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이라고 봐요. 그렇잖아요. 왜?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치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 정치에서도 어떤 특정 사안이 딱 던져지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정부적 판단이에요. 왜? 정부적 판단이 왜냐? 여론의 영향을 주니까. 꼭 어떤 사안이 터지면 법적 잣대만 갖고 판단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요? 육법전도 소용없다는 거 아니에요. 육법 위에 한 법이 하나 있는 게 뭡니까? 국민정서법이잖아요. 국민정서가 정무적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무적 판단을 배제하라. 수사기관 얘기를 딱 얘기를 한 것은, 나는 경찰에서는 무혐의가 분명해. 그런데 윤리위는 나를 유죄로 만들고 있어. 이런 윤리를 내가 수용할 수 없어. 이 얘기는요, 윤리위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이거는 정부적 판단할 가능성이 크고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런 얘기는 뭡니까? 다시 법률 판단으로 넘어가겠다. 그러니까 법적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말은 굉장히 편안하고 뭐 상식적인 얘기를 한 것 같이 보이지만 이건 맞지 않아요. 더군다나 윤리 이양희 위원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최근에 윤리위 결정을 갖다가 수사기관의 결정하고 같이 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국민의 눈높이에서 심사를 하겠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양희 위원장을 정면으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양희 위원장의 국민의 눈높이라고 하는 것은 정무적 판단을 하는 것이지 수사기관 같이 법률적인 판단을 하는 데가 아니다. 예. 그런 의견입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당내 혼란과 관련해서 사과해야 된다. 저도 그랬잖아요. 이준석이 사과를 좀 해라. 사과 한마디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맨날 싸움만 하지 말아라. 이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질리고 피곤하단 말이야. 그러니 당 여론이 떨어지고 따라서 대통령 지지율까지 떨어뜨린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과 여부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발언 하나하나가 결국은 해석이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과 표현은 나중에 상황이 정리가 되고 나면 당연히 제가 정리해야 할 것이지 중간중간에 이렇게 보태고 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민주당이 뭐 이럴 때 사과라, 끝까지 상황 결론 나면요 사과해봐야 의미도 없어요. 이 결론이 뻔한 거 아니에요. 이건 벌써 성상납, 증거인멸 했냐 안 했냐 물론 가장 중요해요. 그런 사법기관이 마지막 판단에 중요해. 그러나 이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윤리는요 본래 모든 일을 정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왜? 객관적으로 어떤 증거를 갖다가 압수수색을 합니까? 뭐 강제 신문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사안의 중요성에 봐서, 무슨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도 중간 보고가 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도 임기 5년 끝났을 때 기자회견 한 번만 하면 되죠. 1년에 한 번만 기자회견 하면 되잖아요. 다 정리가 되고 나서. 이거는 말이 안 돼.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아집과 고집과 독선과 독단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욕을 먹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빨리 당장 이번 주말에 사과하십시오. 지금 어느 정도나 상황이 심각하느냐? 정무적 판단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정무적 판단을 아니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번에 뉴스토마토가 이 미디어토마토에서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한 조사 결과를 보면, 내가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징계를 해야 된다. 찬성하는 게 53.8%고, 아니야, 징계하면 안 돼. 이게 17.7%예요. 3배가 넘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큰 비율이냐. 그리고 연령별로 더 보더라도요, 30대, 40대, 50대에서는요, 징계를 찬성한다는 의견이 50%가 넘어요. 54.8%, 그리고 40대는 66.1%, 50대도 59.4%예요. 예. 그리고 20대하고 60대만 징계 반대한다. 그리고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한다. 이게 비율이 절반을 넘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리고 대구, 경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징계 찬성 의견이 50%가 넘어요. 이 정도가 되면 이준석 대표 고개 숙여서 사과하라. 내일 사과하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정치적인 영향을 주려고 한다면서요. 정치인들이 윤리위에. 그러면 본인도 윤리위에다가 정치적 영향을 주면 되죠. 예. 그 정치적 영향 중에 제일 큰 게 뭐냐? 진정으로 사과하라.
아니, 법원에서 판단할 때도 죄질이 나빠. 반성 하나도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중형 때리잖아요. 똑같아. 예,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이러한 이 자세는 근본적으로 큰 문제가 많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동안에 비교적 이준석 대표에게 우호적이었던 게시판이 확 다 달라졌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게시판의 분위기를 보면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이 사퇴를 요구하는 그리고 이제 비판하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왜 이렇게 이러한 이 비판이 많이 나오느냐?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생각을 하겠지만은요. 왜 그러냐면 우선 이 당 대표 이준석 대표가 왜 당 대표가 됐어요? 뭔가 새로운 정치를 하라. 그러니까 30대 뭐라고 그럴까요? 영선의 당 대표로서 완전히 정치판을 좀 바꿀 수 있는 구태의연한 정치를 좀 끝내라. 이게 이제 국민들의 요구, 당원들의 요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 1년쯤 지나서 딱 보니까 완전히 자기 정치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정치만. 새 정치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물 건너 간 겁니다. 그 자기 정치만, 이것도 생산적으로만 하면 좋은데, 자기 정치를 하면서 전부 싸워요. 모든 사람이 한마디 하면, 이준석 좀 잘해. 이준석 대표 이건 잘못한 거야. 그러면 전부 페북에다가 갈려요. 그 다음에 방송에 나가서 매일같이 싸우고 있어. 이러니까 갈등을 조정하는 정치가 뭡니까? 갈등을 없애는 조율하는 기술이 예술이 정치다. 이런 정치학자들의 해석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갈등을 자꾸 확대 재생산해. 이것이 입맛에 안 맞는 거예요. 우리 당의 기조에 맞지 않아요. 보수의 품격이 뭐예요? 막 거리 가서 싸우고 소리 지르고 막 맞부닥치고, 이거는 민주당 특성이에요. 그러나 국민의힘은 좀 조용하게 화합하고 조율하고, 이게 정치의 출발점인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50대 이상이 우리 당원들은 상당히 더 많은데, 이게 50대 이상 우리 당원들의 정서에 맞지가 않아요. 예. 더군다나 이준석 대표가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경선 때부터 계속해서 싸워왔잖아요. 이런 싸워온 것이 지금 다시 윤핵관들 그리고 친윤들하고 붙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선 때 싸웠다는 것은 결국은 이 윤핵관들, 친윤들하고 싸운 거 아니에요? 이게 다시 재편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 당원들이 굉장히 필요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이 게시판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 것이고, 또 이용자들 자체도 많이 달라졌다. 왜냐면은 지금 젊은 당원들이요, 우리 국민의힘 게시판에 와서 의견을 내는 것보다는 펜코라고, FM 코리아라고 하는 이 온라인망에 들어가서 활동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젊은 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국민의힘에서는 50대 이상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준석 대표에 대한 비판의 글이 훨씬 더 많아졌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요, 최근에 지금 나와 있는 뭐라고 그럴까요? 이 비판의 글들을 보면요, 이준석 대표를 하기 전에 품성을 기르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두고도 본인은 몰라요. 다른 사람 배려도 모르면서 리더라니, 이런 비판이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지난 5년의 민주당과 이 문재인 정권의 과오와 현재 이재명과 그 지지자들의 민심과는 거리가 멀다. 이러한,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딱 준석 GSGG, 침묵하는 국힘, 이렇게 또 비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준석 쳐내라, 이준석 쳐내라, 이런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꾸라지보다 더한 사기꾼 이준석의 마지막이 다가오는구나. 한심하고 불쌍한 자이다. 한 짓이 있으니 속이는 것도 정도가 있다. 이런 식의 비판문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사안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때그때 전국 향방에 따라서 이준석을 응원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비판하기도 하고, 이렇게 변하는 게 민심이고, 민심의 흐름을 그래도 이 반영을 할 수 있는 게 정당의 게시판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 게시판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는 점, 이 점만 보더라도 이준석 대표는 입장 표명을 하라. 그리고 제발 패널 정치 많이 뒤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달라져라. 이렇게 주장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번에는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인천에 권성동 원내대표 필리핀 특사 단장 갔다가 왔어요. 여기에서 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하고는 이제 비밀리에 원구성, 의장단 구성과 관련해서 협상을 하겠다. 그리고 박성민 비서실장이 지금 사퇴를 하면서 결국은 윤심이 이준석 대표를 떠났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박성민 비서실장의 사퇴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또 대통령이 지금 국회 청문 보고서 재송부까지 요청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임명할 수 있는데요. 지금 새로운 사안이 터졌어요. 특히 김승희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고발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 이런 다양한 이슈들, 그 다음에 여론 지지도가 떨어지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이 권성동 의원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언 내용을 여러분께 쭉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국회 소집 요구, 7월 이제 1일날 열어가는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었는데 민주당이 여론이 안 좋으니까 7월 4일날 오후 2시로 변경했어요.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의힘 측에서 제안을 했고 만나자.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비공개로 만나자. 그래서 일단 만날 예정으로 있다. 그리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일방적으로 국회를 소집해서 의장 선출에 나선다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그거는 정책의장이나 원내 수석이 일단 비판적 입장을 내놓았고 그 입장과 같다. 그리고 비판적 입장만 내는 게 아니라요, 법적 소송까지 들어가겠다라는 강한 입장을 내놨어요. 그리고 김승희 후보자의 여러 가지 사퇴 요구, 지명철의 요구와 관련해서는 뉴스를 봐서 아는데 빠른 시간 내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되고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국민 눈높이에서 검증하도록 하겠다. 그래서요, 일단 청문회까지는 가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꼭 두 후보자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야 되느냐?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당연히 가능하면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의혹에 대한 답변을 드려야 할 것이다. 지금은 일부 언론이나 야권에 의한 의혹이 제기된 상태이고 그 의혹에 대해서 후보자 해명을 드려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박성민 비서실장의 사퇴와 관련해서는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얘기할 만한 게 없다. 그리고 지지율 하락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당 지도부가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고 이 당내 갈등 수습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특히 경제 문제가 지도 하락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본다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특히 주식이나 코인, 부동산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투자가 있었는데 금리는 상승하고 이익은 생기지 않고 있고 각종 세금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경제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야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의견을 내놨어요. 그래서 정부와 협조하에 당정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사단 방문 결과는 우선적으로 전화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이 만나서 보고하는 문제는 보안상 대답을 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필리핀 특사 단장으로 방문해가지고 필리핀의 이 방위산업 문제, 국방 협력 문제를 논의했고, 필리핀에서 지금 미가동 상태에 있는 필리핀 바탄 원전 재개에 대해서 필리핀 정부로부터 우리 측이 적극적인 좀 검증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받았다라는 점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필리핀도 우리 대한민국의 원전 건설 능력, 기술적인 우수성, 안전성 아주 공감을 하고 있더라,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이 한국경전투기인 FA-50, 그 다음에 잠수함에 관해서도 또 의견 교환이 많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필리핀의 이 관광객의 4분의 1이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에 대한 안전 보장 요청도 했고, 또 한국과 필리핀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이 발전되기를 기대하고, 이번 방문 때 필리핀 대통령의 이 아들하고 그 다음에 차기 하원 의원, 의장 내정자 또 9명의 의원들하고 오랫동안 건설적 대화를 했다라고 밝히고요. 필리핀 대통령이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을 희망하고 있어서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빠르게 격상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마르코스 대통령은요, 빠른 시일 안에 양자회담을 하고 싶고 안 되면 아세안 회의 안에서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입장까지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필리핀 대통령이요, 굉장히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의 조기 정상회담을 갈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재호 상임 고문이 말이죠, 어제 CBS 라디오에 나와서 한마디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 빠지는 거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국민의힘이 하는 꼬라지를 보면 그것도 많이 나온 편이다 라고까지 할 정도로 지금 집권 여당이 2개월이나 됐는데 새롭게 변하는 게 하나도 없고, 정말 우리 국민들이 야, 정권 교체 잘했구나, 이렇게 이 마음에 들게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맨날 싸우기만 한다. 그런데도 40%대의 지지율이 나온다는 것은 그나마 참 뭐라 그럴까요, 기대를 하고 지지해 준 국민들이 참 대단해 보인다는 거죠. 다행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 내분과 관련해서는 잘못이 어느 쪽이 있다 없다 이런 걸 보다도 여당에 싸우는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지도부 의원들 전체가 다 한심하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책임이 그 무엇보다 크다 지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잘 리드해 나가지 못한 지도력이 없는, 지형철이 없는 한심한 지도부가 제일 책임이 크고 지도부 갈등과 혼란을 불러낸 것이 이준석 대표다. 직격탄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대표가 좀 포용력을 갖고 누가 좀 순서를 하더라도 듣기만 하고 알았습니다 하고 점잖게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포용하는 이런 정치를 해야 되는데 자기 싫은 소리만 하면은 비판하고 싸우고 달려들고 SNS나 올리고 앉아있으니 누가 이러한 정당을 지지하겠느냐. 여당의 내부의 갈등과 혼란이 오고 여당이 국민들 앞에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런 것에 대한 총체적 책임이 대표에 있다. 그래서요, 이준석 대표, 그런데 이재호 더군다나 전 장관이 지금 상임 고문인데요. 이 상임 고문의 이러한 지적, 무거운 조언으로 들어주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첫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